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라오스는 6박 7일로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라오스로 이동을 했고, 이 비행기 안에서는 하이네켄과 안주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지금 라오스입니다. 이날 좀 늦게 도착해서 오후 9시쯤에 도착을 해서 인드라이브라는 어플을 통해 택시를 예약하고 숙소 근처로 갔습니다. 숙소는 살로몬 호스텔에서 숙박을 했고, 이날 좀 도착을 하고 배가 고파서 좀 근처에서 이제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연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갔는데 이게 비주얼적으로 먹어볼 만한 게 안 보여서 이제 좀 숙소 근처에 다시 이동을 해서 쌀국수 집이 있어 여기서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일찍 잠을 들었습니다. 2일차는 아침에 호텔 조식으로 똠양꿍을 먹었습니다. 이 똠양꿍이 매콤해서 제 입맛에 너무 잘 맞았습니다. 2일차는 방비행으로 이동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미리 방비행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전에 남는 시간에는 비엔티엔의 관광지가 있어서 그 관광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고, 근데 제가 라오스 돈이 없어서 환전소로 먼저 가달라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환전해 주신 분께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릿 환전소에서 환전을 했는데 환전 금액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관광지 이동 중에 라오스에서 유명한 독립문도 봤습니다. 이 독립문은 프랑스에서 독립기념으로 제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엔티엔에서 유명한 건축물 황금사원에 갔습니다. 여기 이름이 좀 황금사원이다 보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갔는데 이게 황금색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약간 샛노란색의 사원이었습니다. 크게 볼 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도보로 이동 가능한 유적지 호파라케우도 감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뭐 특별하게 볼 거는 없었고, 사원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여기 나무에 조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작품들을 구경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뻐서 오히려 건축물보다 이 작품들을 더 많이 구경을 한 것 같아요. 셔틀버스를 타기 전에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점심은 동남아에서 유명한 치킨덮밥과 코코넛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셔틀버스를 타고 방비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휴게소를 들렸는데 좀 신기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하나로 4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라오스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콜라를 사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비행에 도착하고는 가장 먼저 간 곳은 방비행에서 유명한 샌드위치 거리를 갔습니다. 여기가 백종원이 극찬 할집이라고 되어 있는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여기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만드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걸 다 넣더라고요. 뭐 치즈, 버터, 샐러드. 이거를 이제 샌드위치를 사서 체크인을 하려고 체크인하고 먹으려고 갔고 이 커피랑 같이 포장을 했어요. 방비행에서는 안시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주요 관광지랑도 가깝고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온 샌드위치를 먹고 방비행에서 오후에 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찾다 보니까 일몰을 보면서 탈 수 있는 보트가 있어서 이 보트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일몰만 보는 보트 체험인 줄 알았는데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물소도 볼 수 있고 일몰도 볼 수 있어서 이국적이고 바람을 맞을 수 있어서 시원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투어 예약을 위해 할리스 커피라는 한인 투어사에서 내일 투어에 대해서 좀 추천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약을 하고 방비행에서 이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볼살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매일 먹어도 맛있으니까 방비행에 간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고기는 우리나라 삼겹살이랑 비슷한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완전 촉촉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방비행의 마지막 일정은 나이트 마켓에 가서 이제 라오스에서 입을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날 버기카를 탈 예정인데 버기카를 타면 옷에 흙이 많이 튀어 옷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이 라오스에서 옷을 구매를 했습니다. 3일차는 전날 예약했던 투어를 진행하는 것이었고 3일차 투어의 이동 방법은 툭툭과 버기카가 있었는데 저는 버기카를 렌트를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버기카가 한국에는 탈 수 없기 때문에 버기카를 예약하고 진행했고 이 버기카를 타고 비포장도를 달리고 블루라군을 갈 수 있는데 이게 몸에 흙먼지도 묻고 더운 날씨에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블루라군 2에서 다이빙 때 다이빙을 하는 모습인데 이거 영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2에서 다이빙 때가 있다면 좀 이동을 해서 3에는 짚라인이나 로프 같은 원시적인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약 500원 정도씩만 내면 블루라군의 모든 시설이 이용 가능한데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블루라군 3에는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할 뚝배기 라면이 있습니다. 물놀이하고 뭐 라면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뚝배기에 끓여서 온도가 금방 식지 않고 계속 유지되면서 물놀이라고 따뜻한 라면이라서 정말 미치는 맛입니다. 블루라군 3에는 버기카를 반납하러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남사이 전망대가 있는데 여기도 뷰가 멋있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경사가 엄청 가파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신발은 운동화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전망대에 오르기까지 가파르고 위험하지만 올라가기만 하면 정상에서 보는 뷰는 정말 멋집니다. 투어를 마치고 3일차 일정을 예약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망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망고를 포장해서 호텔에서 먹고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피핑솜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 피핑솜은 삼겹살과 샤브샤브를 합쳐놓은 음식인데 이건 한국인들이 무조건 좋아하는 맛이기 때문에 방비행에 가신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4일차는 아침을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짚라인 카약 블루라군 1을 가는 투어를 예약을 했습니다. 투어 시작은 툭툭을 타고 투어 시작 위치까지 이동을 했고 짚라인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짚라인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가이드랑 둘이 짚라인 시작 지점까지 등반을 해서 약 30분 정도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은 산 정상에서부터 코스대로 차례차례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짚라인은 4-5개 코스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 정말 재밌습니다. 라오스 여행 기간 동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그런지 라오스가 너무 재밌고 저한테는 천국이었습니다. 짚라인 코스 중간에는 흔들다리를 건너고 이걸 건너면 또다시 짚라인을 타고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번지점프로 시작 지점에 가는 도파민 폭발하는 일정입니다. 짚라인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은 투어에 포함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카약을 타는 일정인데 이 카약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8km를 노를 저어서 강을 올라가는 일정인데 거리가 길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은 블루라군 1로 이동을 했습니다. 블루라군 1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목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망고 스무디를 원샷하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더운 상태로 물놀이를 즐기니까 재미가 2배였습니다. 블루라군 1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이빙을 하려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아서 위에서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블루라군 1 같은 경우는 다이빙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막 응원과 호응을 해줘서 그거에 힘을 받고 다이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좀 하고 놀다가 좀 아쉬워서 구명조끼를 벗고 한 번 더 뛰었습니다. 블루라군 1에서 투어 마지막 일정을 재밌게 보내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고 근처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고 호텔 루프탑에서 망고랑 맥주를 먹고 일찍 잠을 잤습니다. 5일차는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어서 방비행 기차역으로 가기 위해 툭툭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방비행 기차역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중국 스타일의 기차역이었습니다.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까지는 기차로 대략 1시간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루앙프라방 기차역에 내리면 시내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관광객 상태로 일정 금액을 내고 모아서 승합차에 합석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뷰캠콩이라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시설 자체가 깔끔했습니다. 숙소에서 바로 나와서 루앙프라방에서 카오소이 면 요리가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마라탕과 비슷하면서 시원한 맛이 있어서 한국인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루앙프라방에서는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 렌탈을 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처음 타는 거라서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렌탈샵에서 오토바이 타는 법을 잘 알려주셔가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천천히 달려서 꽝시폭포에 1시간 정도를 달려서 갔습니다. 꽝시폭포에 도착을 해서 입장료를 내면 전기버스를 탈 수 있고 이 전기버스가 꽝시폭포의 근처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5분을 걸어 올라가면 꽝시폭포를 볼 수 있는데 이 뷰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기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보고 고민할 게 있었을까요? 바로 들어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은 신비롭고 옆에서 파도는 떨어지고 뷰가 진짜 안 믿겨서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꽝시폭포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꽝시폭포에 한 2시간 보내고 꽝시폭포 앞에 어린 학생들이 바나나 칩을 판매해서 좀 출출해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처음 타다 보니까 경험치가 없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면 얼굴에 돌이 이렇게 많이 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시간은 늦어서 날은 어두워지는데 선글라스를 안 쓰고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날은 어둡고 선글라스는 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운전하면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서 간단하게 또 샤워하고 나와서 이제 루앙프라방 야시장에 갔습니다. 루앙프라방 야시장은 라오스에서 꽤 규모가 큰 야시장이라서 먹을 것도 많고 재밌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는 피곤해서 바로 기절했습니다. 7일차는 루앙프라방에 있는 액티비티 말고도 박물관과 유적지를 구경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왔습니다. 아침은 전날 먹었던 카오소이가 맛있어서 카오소이를 먹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루앙프라방 박물관에 갔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짧은 옷을 입으면 이제 박물관 내부를 관람이 어려워서 립세션에서 옷을 빌려서 관람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왕이 살던 방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계들 왕실에서 쓰던 멋진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일정은 와시앙텅에 갔습니다. 박물관이랑 도보 5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이 유적지에는 왕이 사망했을 때 왕의 시신을 운반하던 운구차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공항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오토바이를 반납 전에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소에 갔는데 오토바이 운전이 처음이라 주유구를 못 찾고 있으니까 이제 직원분께서 주유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점심을 먹기 위해 굿피플 굿푸드 굿프라이스라는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좀 블로그에 유명하고 가게 이름 참 이상적인 곳이었는데 맛도 괜찮았습니다. 점심을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비엔티엔으로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비엔티엔에 공항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비엔티엔에는 오후 1시쯤에 내렸고 내리니까 여기는 대중교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비엔티엔에는 트래블 라오라는 한인 투어사가 있습니다. 라오스 마지막 날 굿바이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는데 짐 보관 샤워 공항 드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굿바이 패키지 이용을 했고 새벽 비행기여서 비행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행하는 동안 뭉친 몸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숍에서 2시간 정도로 마사지를 받고 비엔티엔 야시장에 갔습니다. 비엔티엔 야시장은 라오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을 둘러보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저녁을 먹기 위해 노점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볶음밥 종류의 음식이었는데 이름은 모르지만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다 먹고 툭툭을 불러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6박 7일 동안 있었는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음식도 맛있고 물가도 싸서 라오스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